당신이라면 장모집 별채에서 단둘이 남은 처제와 그날 밤을 견딜 수 있었을까요? 누구도 몰래, 누구에게도 들키면 안 되는 순간, 늦가을의 찬 공기 속에서 단 한 걸음만 더 가면 금기를 넘게 되는 그 밤. 안녕하세요. 황혼 로맨스 이야기꾼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사별한 형부와 이혼 후 친정에 들어온 처제, 서로가 피하려 했지만 결국 피할 수 없었던 늦가을의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늦가을의 아침, 유리창 가득 하얀 서리가 피어 있었다. 서리 위로 작은 물방울이 길게 흘러내리고 그 너머로 마당 한쪽의 은행잎들이 바람에 흔들렸다. 굴뚝에서는 가늘게 연기가 피어올라 차가운 공기 속으로 천천히 녹아들었다. 작은 한옥의 별채 안 박현우는 이불 속에 몸을 반쯤 묻은 채 눈을 감고 있었다. 그의 시선 끝 몇 뼘 거리의 서은지가 등을 돌린 채 조용히 앉아 있었다. 햇빛 한 줄기가 그녀의 어깨 위로 떨어져 가만히 묶은 머리카락 사이로 반짝였다. 방 안에는 밤새 피워둔 난로의 잔열이 은근히 남아 있었다. 나무가 다 타고 남은 향과 은지가 걸친 목도리에서 스치는 은은한 비누 냄새가 뒤섞였다. 창문 틈새로 스며드는 찬바람이 볼을 스쳤지만 그 사이사이 아직 꺼지지 않은 온기가 느껴졌다. 그 온기는 그의 손끝에도 남아 있었다. 그 손끝, 아직 따뜻하다. 어젯밤 잠깐 스쳤을 뿐인데 그 감촉이 아침이 되어도 식지 않았다. 멀리서 닭이 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방 안의 공기는 너무 조용했다. 은지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리듬이 난로 안에서 나무 타는 딱 소리와 섞여 귀에 스며들었다. 그 모든 소리가 묘하게도 한 사람의 존재만을 또렷하게 각인시키는 듯했다. 현우는 천천히 눈을 떴다. 바라본 것은 그녀의 뒷모습, 그러나 머릿속을 가득 채운 것은 전날 밤의 장면이었다. 넘으면 안 되는 선. 그런데 난 이미 마음속에서 넘어가 있었다. 아침의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의 심장은 여전히 밤의 온기를 품고 뛰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온기를 다시 느끼고 싶은 마음이 그를 조용히 옆으로 한 발 더 이끌고 있었다. 현우가 시골 장모 집에 머문 건 도시에서 작은 사업을 정리하고 몸과 마음을 쉬게 하기 위해서였다. 며칠 전 은지는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서울 집을 비우게 되었고 장모를 돌보기 위해 이곳에 내려왔다. 그렇게 뜻밖의 동거가 시작된 것이다. 그날 저녁 장모는 두꺼운 회색 외투를 걸치며 말했다. 현우야, 은지랑 같이 저녁 챙겨 먹어라. 짧은 한마디였지만 이상하게도 그 소리가 오래 메아리쳤다. 마치 그 말 속에 오늘 밤의 모든 기운이 숨어 있는 것처럼. 현관문이 닫히자 집안은 금세 조용해졌다. 부엌에선 작은 불빛이 번져 있었고 찬장 속 유리잔들이 희미하게 빛을 반사했다. 마당 쪽 창문엔 잔치집 불빛이 어른거렸고 멀리서 웃음소리와 흥겨운 악기 소리가 바람을 타고 스쳤다. 은지는 생강과 대추를 넣은 주전자를 올려놓았다. 뽀글뽀글 끓는 소리가 방까지 번졌다. 그 향이 은근하게 퍼지자 창문 유리 위엔 따뜻한 김이 스며 서리가 살짝 녹았다. 그 순간 은지가 부드럽게 말했다. 형부, 요즘 마을 사람들이 형부 얘기 많이 해요. 혼자 산다고 불쌍하다고. 현우는 잠시 대답을 미뤘다.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가 고개를 숙인 채 씁쓸하게 웃었다. 다들 할 일이 없나 봐. 목소리는 낮았지만 어딘가 깊은 곳을 건드린 듯한 여운이 남았다. 그 사이 주전자 속 물은 한층 세차게 끓었다. 은지는 컵을 꺼내며 손끝이 살짝 떨렸다. 차를 따르던 손목의 얇은 흉터가 잠깐 불빛에 드러났다.
현우의 시선이 그곳에 머물렀지만 말은 삼켰다. 드세요. 그녀가 컵을 건넸다. 그 순간 뜨겁게 데워진 도자기 잔의 온기와 함께 은지의 손끝이 현우의 손등을 스쳤다. 아주 짧고 아주 가볍게. 하지만 그 짧은 접촉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그냥 손이 닿았을 뿐인데 왜 이렇게 심장이 뛰는 거지? 현우는 속으로 짧게 숨을 고르며 컵을 받았다. 은지는 눈길을 피했지만 귀끝이 은은하게 붉어져 있었다. 창밖에서는 잔치 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그와 반대로 부엌 안의 공기는 점점 더 고요해졌다. 고요함 속에서 유리창에 비친 두 사람의 실루엣이 나란히 겹쳤다. 그리고 그 순간 문 밖을 스치는 그림자가 있었다. 누군가 마당을 지나가며 안을 흘끗 본 듯한 기척. 현우와 은지는 동시에 창문 쪽을 바라봤지만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였다. 혹시 방금 우리를 본 건 아닐까? 짧은 의문이 스쳤지만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차양 속에 묻혀 서로의 기척만 느끼고 있었다. 밤은 이미 깊어 있었다. 장모의 집은 고요했고 먼 마을 잔치 소리마저 바람 속에 녹아 사라졌다. 별채 안은 난로 불빛이 사그라져 희미한 붉은 장광만이 남아 있었다. 벽에는 달빛이 가늘게 스며들어 한쪽 모서리에 흐릿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박현우는 등을 돌린 채 누워 있었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그때였다. 툭! 얇은 벽을 타고 작은 울림이 전해졌다. 아주 가벼웠지만 고요 속에서는 도드라지는 소리였다. 그는 숨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잠시 후 반대편에서 다시 같은 리듬의 소리가 났다. 툭! 툭! 이건 우연이 아니야. 심장이 묘하게 빨라졌다. 현우는 천천히 몸을 돌려 벽 쪽으로 얼굴을 향했다. 차가운 공기가 피부에 닿았지만 그 너머에서 전해지는 기운은 분명 따뜻했다. 그는 손끝을 벽에 조심스럽게 댔다. 거친 나무결의 촉감, 그리고 그 너머에서 미세하게 전해지는 진동. 마치 누군가 똑같이 벽에 손을 대고 있는 것 같았다. 정말 너지? 속으로 짧게 묻는 순간 은지 쪽에서 또 한 번 툭 소리가 났다. 그 울림은 거절이 아니라 조용한 초대였다. 방 안에는 낮에 끓인 생강차 향이 아직도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창문 틈새로 스며드는 찬바람이 볼을 스쳤지만 벽 너머로 느껴지는 온기가 그 차가움을 서서히 덮어갔다. 현우는 손바닥을 천천히 미끄러뜨려 벽 위를 따라 쓰다듬었다. 그와 동시에 반대편에서도 똑같은 움직임이 느껴졌다. 아주 얇은 나무벽 하나를 두고 두 손이 같은 자리를 더듬고 있었다. 그 순간 바깥 마당에서 바스락 누군가 발걸음을 멈춘 듯한 소리가 스쳤다. 현우는 본능적으로 숨을 죽였다. 잠시 후 그 발자국 소리는 멀어졌지만 심장은 더 거세게 뛰고 있었다. 한 걸음만 가면 이 경계를 넘게 된다. 그는 천천히 벽에서 손을 뗐다. 그리고 그 경계선 너머의 주인을 만나러 가기로 마음을 굳혔다. 은지가 천천히 방문을 열었다. 낡은 문이 끼익하고 조용히 울었고 차가운 공기가 스르르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길게 뻗은 복도 끝 희미한 전등 불빛 아래에 박현우가 서 있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맞물렸다. 마치 세상에서 그 둘만 남은 듯 멀리서 부는 바람 소리도 마당을 스치는 나뭇가지의 마찰음도 들리지 않았다. 은지는 문틀을 살짝 잡고 몸을 기댔다. 숨이 가라앉지 않았다. 현우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 발소리가 복도 위에 부드럽게 번져 은지의 가슴속까지 울렸다. 그의 시선이 잠시 바닥을 스쳤다가 다시 곱게 은지를 향했다.
은지는 그 눈빛에 발목이 붙잡힌 듯 한 발짝도 물러서지 못했다. 서로의 얼굴이 조금씩 가까워졌다. 어깨와 어깨 사이의 거리가 줄어들수록 공기 속 온도는 알 수 없이 높아졌다. 별채 안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날로 타는 소리가 마치 이 순간을 재촉하는 심장 박동처럼 규칙적으로 울렸다. 은지가 짧게 숨을 내쉬었다. 그 숨소리가 현우의 귀에 닿았을 때 그는 잠시 멈춰섰다. 눈빛은 말 대신 모든 걸 전하고 있었다. 이제 물러서면 오늘 밤은 그냥 흘러가 버릴 거야. 은지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오늘은 숨기고 싶지 않아요.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부드러운 떨림 속에 단단한 결심이 섞여 있었다. 그 말은 허락이자 선언이었다. 현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짧은 동작만으로도 은지는 모든 답을 들은 듯 가슴이 뜨겁게 뛰었다. 복도의 끝에서 두 사람은 말없이 같은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별채 안의 문이 천천히 열리며 희미한 불빛이 그들을 삼켰다. 그리고 그 순간 공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방 안은 난로 불빛에 붉게 물들어 있었다. 커튼 사이로 스며든 가로등 불빛이 바닥 위를 길게 가르고 그 위에 두 사람의 그림자가 겹쳐졌다. 아무런 예고 없이 은지가 다가왔다. 숨결이 얼굴에 스치자 짧은 떨림이 파도처럼 번졌다. 그리고 그 떨림 끝에 은밀하고도 확실하게 입술이 포개졌다. 현우는 피할 수 없었다. 아니, 더는 피하고 싶지 않았다. 둘 사이에 남아있던 마지막 경계가 그날 밤 조용히 무너졌다. 은지의 허리를 감싸는 그의 손에는 미세한 떨림이 묻어 있었고 그녀의 이마가 그의 턱선에 부드럽게 닿았다. 입술이 다시금 천천히 가까워지자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춘 듯 했다. 처음에는 움직이지 못하던 현우도 그녀의 손끝이 옷깃에 닿자 망설임을 내려놓았다. 숨을 깊게 들이쉬며 그녀를 끌어안았고 은지는 그의 목덜미에 얼굴을 묻었다. 짧은 숨결이 목덜미에 스치자 현우의 등줄기를 따라 전율이 흘렀다. 그녀의 손끝이 그의 어깨를 타고 내려오더니 허리춤 언저리에서 멈췄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몸을 이끌었다. 현우는 저항하지 않았다. 오히려 스스로 발을 물러 그녀가 원하는 위치로 섰다. 은지의 두 손이 허리를 감싸며 뒤에서 단단히 붙잡았다. 호흡은 점점 거칠어지고 방 안 공기는 뜨거워졌다. 난로 속 장작이 딱 부서지는 소리가 유일한 배경음이 되었다. 서로의 체온이 스며들면서 그림자가 하나로 이어졌다. 손끝은 더듬듯 천천히 움직였고 얇은 천 사이로 전해지는 온기가 뜨겁게 번졌다. 은지의 속눈썹이 떨릴 때 현우의 손길은 그녀의 등선을 따라 부드럽게 내려갔다. 말은 없었지만 그 침묵 속에 모든 감정이 묻어 있었다. 고요함은 점점 더 짙어졌고 그 고요는 어느새 욕망의 형태로 변해 있었다. 이건 위로나 동정이 아니었다. 돌아갈 수 없는 감정의 문을 스스로 열고 있었다. 커튼 사이로 스며든 불빛이 침대 모서리를 은은하게 비추었다. 그녀의 눈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오히려 오래 기다렸다는 듯한 확신이 깃들어 있었다. 형부 저 후회하지 않을게요. 그 말을 들은 현우는 다가가 그녀의 턱을 들어 올렸다. 부드럽고도 단단하게 입술이 맞닿았다. 그 키스에는 단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은지의 팔이 그의 목을 감싸 안았고 그 품 안으로 몸을 맡겼다. 얇은 어깨끈이 미끄러지듯 내려가며 하얀 살결이 조심스럽게 드러났다. 그녀는 더 이상 아내의 여동생이 아니었다. 그는 손끝으로 허리선을 따라 내려가며 그 온기를 고스란히 느꼈다.
지금은 아무 생각도 하지 마요. 그녀의 속삭임은 모든 저항을 무너뜨렸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말없이 하나가 되었다. 숨소리와 심장 박동만이 방 안을 채웠고 그 소리 속에서 그들은 서로를 부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부엌 창으로 희끗한 서리가 비쳤다. 주전자 속 물이 끓어오르며 뚜껑이 덜컹거리고 은지의 숨결이 하얗게 흩어졌다. 차를 우릴 입차를 손끝으로 살살 풀어내던 중 마당 쪽에서 바스락거리는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돌리자 담장 너머로 이웃집 아주머니가 서 있었다. 손에는 아직 빨래가 매달린 채였지만 시선은 분명 부엌 쪽 창문을 향하고 있었다. 은지는 반사적으로 찻잔을 내려놓았지만 그 순간 손목이 굳어 하얗게 질렸다. 얼굴에 뜨거운 열이 번져오르고 어젯밤에 숨막히던 체온이 번개처럼 스쳤다. 혹시 다 보인 건 아니겠지. 속으로 삼킨 말이 목 끝에 걸려 미묘하게 떨렸다. 이웃의 표정은 무표정 같았지만 그 시선이 묘하게 오래 머물렀다. 주전자 김이 뺨을 스치고 은지는 무의식적으로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겼다. 그러나 그 움직임마저 무언가를 감추는 듯 보여 스스로 더 불안해졌다. 그때 뒤쪽 방에서 현우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은지의 심장이 움찔 뛰었고 마치 그 발소리와 이웃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힌 듯 순간 공기가 멈췄다. 찬물 향이 퍼지는 부엌에서 은지는 차를 따르다 말고 손끝을 움켜쥔 채 눈을 내리깔았다. 혹시 들킨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따뜻해야 할 아침을 서늘하게 가르고 지나갔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거리를 두었다. 아침 식탁에서는 장모가 있을 때만 앉았고 대화도 필요한 말만 건넸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서로를 의식하는 숨결이 더 짙어지고 있었다.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던 은지가 찬장을 열자 바로 옆에서 현우가 컵을 꺼내려 손을 뻗었다. 순간 손등이 스쳤다. 아주 짧았지만 심장은 거짓말처럼 뛰기 시작했다. 은지는 서둘러 손을 거두었지만 그 짧은 접촉이 팔끝까지 전해지는 듯했다. 복도 끝에서 현우와 마주쳤을 때도 그랬다. 늦가을 햇빛이 창으로 스며들어 그를 역광 속에 세웠다. 그 순간 은지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야 했지만 발이 바닥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눈이 마주쳤다. 말은 없었지만 그 눈빛 속에는 며칠 전에 뜨거운 밤이 고스란히 되살아났다. 현우가 살짝 고개를 숙이며 지나쳤다. 그의 어깨가 스칠 때 은지는 무심히 지나가야 하는 걸 알면서도 옷자락에서 은은히 풍기는 샴푸 향에 잠시 숨이 멎는 듯했다. 저녁 무렵 마당에서 낙엽을 쓸던 은지가 고개를 들었다. 별채 창가에 기대어 서 있는 현우가 보였다. 그의 시선이 서늘한 가을바람을 뚫고 곧장 자신에게 꽂혀 있었다. 멀리서였지만 그 불타는 눈빛은 닿는 순간 뜨겁게 번졌다. 그들은 멀어졌지만 서로의 눈 속에서는 매일 그날 밤이 다시 피어오르고 있었다. 밤이 깊어가고 집안은 숨을 죽인 듯 고요했다. 장모의 방에서 들려오는 규칙적인 숨소리가 이곳이 여전히 집임을 상기시켰다. 하지만 은지의 마음은 이미 방 안에 머물지 못하고 있었다. 불 꺼진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결국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은지는 베란다 문을 조심스레 열었다. 차가운 공기가 서서히 스며들며 살갗을 스쳤다. 그 차가움 속에 어제와 다르지 않은 낯익은 향이 은근히 섞여 있었다. 마치 누군가 곁에 다가와 숨을 불어넣는 듯한 미묘하고도 선명한 향기였다. 시선을 돌리자 별채 창가에 서 있는 현우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아무 움직임 없이 은지를 바라보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빛은 또렷했고 담하나 건너의 거리마저 그 시선 앞에선 무의미했다. 은지는 본능적으로 숨이 막히는 듯 느꼈다. 고개를 돌리려 했지만 그 눈빛에서 단 하루도 잊히지 않은 온기가 스며들었다. 그 온기는 위험했고 동시에 이상할 만큼 그리웠다. 마치 금기임을 알면서도 발을 들이고 싶은 불속 같았다. 현우가 창문을 아주 조금 열었다. 바람과 함께 들어온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짧았으며 묘하게 떨려 있었다. 이대로 괜찮아요? 그 말은 허락을 구하는 것도 거절을 유도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같은 불 속에 함께 있다는 걸 확인하는 듯한 말이었다. 은지는 대답 대신 천천히 창문을 닫았다. 유리창이 맞닿는 소리가 작게 울렸지만 손끝은 창틀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 순간 심장은 닫힌 창문 너머로 달려가고 있었다. 그날 밤 문은 닫혔지만 마음의 문은 다시 활짝 열리고 있었다. 담 너머에서 불어오는 바람조차 더 이상 차갑지 않게 느껴졌다. 한밤중 집안은 숨죽인 듯 고요했다. 은지는 부엌에 나와 물을 마시려다 창밖에서 작은 기척을 들었다. 처음엔 고양이인 줄 알았다. 하지만 발자국 소리가 일정하게 그리고 천천히 현관 쪽으로 다가왔다. 별채 쪽에서도 희미한 불빛이 스쳤다. 현우가 창가로 몸을 기울여 밖을 살피고 있었다. 잠시 후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담벼락을 따라 미끄러지듯 움직였다. 은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문득 낮에 이웃집 아주머니가 던진 묘한 시선이 떠올랐다. 혹시 그때부터 무언가를 의심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발자국 소리가 갑자기 멈췄다. 그리고 가느다란 숨소리가 현관 너머에서 새어 들어왔다. 은지는 본능적으로 뒤돌아봤다. 별채 쪽 창가 현우가 창문을 살짝 열고 있었다. 서로의 시선이 어둠 속에서 부딪혔다. 현우의 입모양이 또렷하게 말했다. 들켰을지도 몰라요. 그 순간 마당을 가르며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하지만 그 바람은 담 너머에 선 누군가의 발자국을 지우지 못했다. 은지는 찬 물컵을 꼭 쥔 채 온몸에 서늘한 전율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은 길게 이어졌다. 은지는 불을 끄고도 한참 동안 눈을 감지 못했다. 귀끝엔 여전히 발자국과 숨소리가 맴돌았다. 새벽녘 현우가 조심스레 방문을 두드렸다.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은지는 망설였지만 문을 열었다. 현우의 얼굴엔 피곤과 긴장이 섞여 있었다. 담장 너머에 있던 사람, 그냥 지나가는 이웃이 아니었어요. 그 말에 은지의 숨이 가빠졌다. 머릿속엔 온갖 가능성이 스쳤다. 이웃일 수도, 장모의 지인일 수도 아니면.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차가운 금소금이 한밤의 정적을 깨뜨렸다. 은지와 현우는 서로를 바라봤다. 아무 말도 못한 채 두 사람의 시선은 문으로 향했다. 문틈 아래 그림자가 스르르 움직였다. 그리고 낮게 그러나 분명하게 들려온 목소리. 잠깐 얘기 좀 합시다. 그 순간 은지는 깨달았다. 이건 더 이상 둘만의 비밀이 아니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다시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살았다. 하지만 스치듯 마주친 눈 속엔 여전히 그 밤의 온도가 남아 있었다. 혹시 이 감정이 다시 불붙게 될까? 아니면 이대로 묻혀 사라질까? 정답은 다음 계절이 말해줄 것이다. 지금까지 황혼 로맨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